안녕하세요, 마프나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F7 FC를 사용을 하다 보면요, 자이로가 FC에 두 개가 탑재된 그런 FC를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텍의 이제 F72 SE 같은 경우에도 MPU 6000 자이로와 ICM 2060이 자이로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이플라이트의 트윈지, 아이플라이트의 트윈지 같은 경우, 이런 F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이로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탑재가 FC에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개발 시에 이제 스팬 F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이로가 FC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FC에 자이로를 두 개를 탑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FC를 사용해서 드론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드론이 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가 FC의 자이로 센서입니다. 자이로는 뭐 아시다시피 기체의 자세를 읽어오는 그런 이제 센서가 되겠는데요. 기체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고 어느 정도 수평이 되어 있는지를 FC의 MCU는 이 자이로 센서와 가속계 센서를 통해서 기체의 위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드론이나 뭐 고정이 또 마찬가지인데요. 이 FC 입장에서는 이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이 중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센서가 이 자이로 센서와 가속계 센서인데요. 보통 이제 자이로를 기존의 F4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MPU 6000 자이로를 제일 많이 썼었죠. ICM 2060이도 이제 사실 좀 나온 지가 조금 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최신의 자이로는 ICM 2089, ICM 2089까지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자이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ICM 2089를 요즘 나오는 이제 최신의 FC들은 사실 이제 채용을 해서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마텍 같은 경우에는 F72 SE가 이제 나온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ICM 2060이 자이로가 이제 최신의 자이로였고요. 그래서 이제 ICM 2060이 자이로가 이제 추가적으로 MPU 6000과 함께 이렇게 탑재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CM 206 계열의 이제 자이로가 기존의 이제 MPU 6000 자이로보다 이제 우수한 점은 자이로 샘플링 속도가 빠릅니다. 기존의 이제 MPU 6000 자이로는 이제 8kHz까지의 자이로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ICM 2062 계열, ICM 206 계열의 이제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32kHz까지 자이로를 샘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제 이 자이로가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좋은 자이로냐? 뭐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이로는 자이로 혼자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면 이 MCU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CU가 8kHz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자이로 혼자 32kHz로 동작을 해봤자 쓸데없이 자이로만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MCU 입장에서는 8kg의 데이터만 샘플링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 이상의 데이터 처리는 사실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ICM 2060 같은 경우에는 16비트의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MPU 6000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데이터 비트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데이터 값의 정확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이 정확도가 또 무조건 이렇게 높다라고 해서 좋은 거냐?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오차값도 커질 수가 있다라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MPU 6000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좀 이제 그 무딘 그 느낌의 그 자이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것도 뭐 상당히 좋은 센시티브한 민감한 이제 그 자이로였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MPU 606 계열보다는 무딘 느낌의 자이로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ICM 206 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민감한 그런 이제 자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 성능에서도 사실 이제 MPU 6000 자이로를 채택을 하고 비행을 했을 경우와 ICM 206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비행을 했을 때 드론의 이제 비행 느낌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ICM 20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MPU 600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느꼈던 그런 느낌의 그 비행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드론을 제작을 해서 비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이로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또 새로운 비행의 맛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한번 그 자이로를 한번 내가 만약에 그 멀티 자이로를 가지고 있는 F7 그 FC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자이로를 바꿔서 비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아이나브나 뭐 베타플라이트에 접속을 해 보시면요. 아이나브하고 베타플라이트하고 이제 조금 명령이 조금 틀린데요. 오늘은 아이나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나브에서 이제 그 현재의 그 자이로가 뭘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가속계를 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쳐보시면 됩니다. 스테이터스 명령을 쳐보시면 이제 중간쯤에 자이로가 현재 MPU 6000이고 가속계도 MPU 6000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값을 이제 바꾸려면 get gyro to use라는 이제 명령을 쳐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gyro to use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이로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자이로의 현재 번호가 0번으로 되어 있고요. 바꾸려면 1번까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만약에 내 FC에 자이로가 하나밖에 없다면 allowed range는 0번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자이로를 갖고 있는 FC이기 때문에 여기 레인지가 0번부터 1번까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t gyro to use를 1번으로다가 해주시고요. 1번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제 자이로가 ICM 2060으로 선택이 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이로만 바꾸면 안 되겠죠. 이제 가속계도 따라서 그 ICM 2060의 자이로로다가 바꿔줘야 되는데요. 가속계를 바꾸는 명령은 역시 마찬가지로 get ACC accelerator죠. 가속계 하드웨어. 이거를 쳐보시면요. 현재 그 가속계에 이제 그 하드웨어가 센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MPU 6000으로 당연히 되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꿀 거냐? 그래서 이제 ICM 2060의 자이로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ICM 2060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MPU 650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U 6500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ICM 2060입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그 예전에 이제 ICM 2062가 아직 이제 TDK사에서 이렇게 나올 적에는 MPU 650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MPU 6500으로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ACC 하드웨어를
MPU 6500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이브를 해주시면 이제 내 FC의 그 자이로는 기존의 MPU 6000을 그 쓰던 FC가 아니고 이젠 그 ICM 20602를 자이로로 쓰는 FC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스를 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이로가 MPU 6500 그리고 가속계도 MPU 6500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타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베타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자이로를 동시에 사용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타 플라이트는 이제 조금 명령이 조금 틀린데요. get 명령은 똑같고요. 이제 여기서 set 명령에서 set gyro to use를 보스로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로 놓게 되면 두 개의 자이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텍 F7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보스 명령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석세스 F7 트윈지 같은 경우나 또 아니면은 개발 시의 스팬 F7 72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로 해서 두 개의 자이로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자이로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자이로 퓨전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자이로 퓨전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영상으로다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자이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 두 개의 자이로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요. 자이로 두 개에서 나오는 값의 평균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이로 값의 평균 값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튀는 데이터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자이로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순간적으로 불량 데이터, 즉 튀는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좀 더 부드럽게 자이로 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로 값이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비행 자체도 튀지 않고 부드러운 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평균을 내느라고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처리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 CPU 자원을 조금 더 잡아먹는다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비행을 해본 결과는 자이로 퓨전을 했을 때 상당히 비행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퓨전 기능도 한번 베타 플라이트를 사용을 하신다면 이 자이로 투 유즈를 보스로다가 놓으셔서 한번 두 개의 자이로를 가지고 자이로 퓨전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비행 느낌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두 개의 자이로를 가진 FC를 가지고 우리가 자이로 퓨전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날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나루였습니다.